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 했는데요. 그럼 나무도 그러는데, 짓다가 말한 집도 그럼 어찌 되느냐 하면, 짓다가 말한 거, 건축하다가 말한 이것도 낙찰할 거 아니냐? 결론은, 낙찰할 거다, 우리한테 유리한 판례는 90% 되고, 중간에 또, 1, 2층 짓다가, 원래 5층까지 짓긴 했는데, 1, 2층 짓다가 1, 2층 분양이 좀 되고, 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잡아져 버렸어요. 그럴 때는 어찌 되느냐? 그거는 낙찰할 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죠? 짓다가 1, 2층 정도 막 분양도 해먹었어요. 몇 개를. 몇 층을 분양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이제, 만약에 건축이 중단된 경우에 토지만 낙찰받을 때 토지 건물까지도 내 거냐. 그건 아니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요것도 이제 우리한테 좋은 판례입니다. 그죠? 지상에. 자, 용인시 흥인구죠. 14에 18109. 14에 18109.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틀림없이 뭐. 자, 다시 봅니다. 이 짓담하는 거 우리 조준현 회장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막 찾던데 이 판례를 서울 가서 막 물어봐야 되겠다고 막 그러시던데 누가 유튜브에 뭐 나온 거를 봤다 사람들한테 아마 자 봅니다. 이 먼 옷을 지금 땅만 나오고 안 놓대 말이죠. 건물은 빠졌다 해서 이게 이제 절반에 팔립니다. 그죠? 한 9억짜리 한 4억에 팔리는데, 여기 쭉 보면은 뭐 있죠? 건축 허가, 다가구 주택을 짓다가, 여기 있네. 신축 공사하다가 중단된 상태의 콘크리트 골조 2개 동이 존재하고, 매각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단된 거. 자, 이런 거, 주로 이런 게 많습니다. 우리 창원에도 전에 진동면에도 이런 게 있었죠. 그럼 유치권 행사되고, 이런 겁니다. 주로 짓다 마는 거. 지하실하고 1층까지 올라다가 지금 마는 겁니다. 예로 다가구 주택을 지으려고, 3층짜리 짓고 이래 하려고 했는데, 지하층 1층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막 자빠진 겁니다. 이게. 이리 된 거. 이런 거를 지금, 여기 된 거를 유치권도 주장하고 있고 막 이랬는데, 이리 된 거 있으면 이제, 이게 누구 거냐, 이게. 매각 제외됐다. 말이죠. 그래서 신축하다가, 중단된, 이거는 이제 매각이 제외됐다. 이랍니다. 그리고 또, 유치권이 또, 뭐, 1억 7천, 뭐, 1억 7천 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누가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누구 거라고요? 낙찰자 거다. 낙찰자 거고, 그럼 유치권은 땅 위에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이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유치권은, 배척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자, 그럼 먼저 판례를 봅니다. 판례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구에서요. 안양지구에 보면 이런 게 있네요. 용인시로부터, 지금 이 물건이거든요. 지금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싸움 붙었어요. 붙었는데, 용인시 기흥구청장으로부터 자기 소유된 용인시 기흥구의 830제곱미터 토지, 지상에 4층 다가구 2개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작했으나 1층 하다가 중단됐다. 자, 이거 맞죠? 용인시 기흥구의 830제곱미터, 그죠? 제곱미터 이게, 중단이 됐다, 공사가. 자, 그 후에 건조당 건자인 조합에서 경매를 넣었다. 그러고 원고 명의로 이전을 마쳤다. 자, 오른쪽 봅니다, 오른쪽. 자, 오른쪽 보면요. 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 통령상 독립한 건물이라 볼 수 없은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중단된 경우에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고, 다시요. 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이제 공사하죠. 수급인이 사회 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 그게 건물이라고 보는 거죠. 정착물을 보네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이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다. 자, 아까 배웠죠. 가수원에 감나무가 매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토지의 부합물 구성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부합물에 불과하고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 지붕, 벽이 있어야 된다. 자, 이 사건에서 보면은 구조물은 1층 바닥하고
기둥 2층 바닥만 설치되어 있고 지붕과 외벽은 전혀 설치되지 않아서 건물로서의 최소한 요건을 갖춘 것뿐 아니라 토지와 독립한 경제형을 가진다거나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사회 통념상 독립한 그 부동산에서의 건물을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구조물은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된 이 사건 구조물의 소유권 또한 취득했다고 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 판결을 가지고 여러분 조금 더 나아서 보든지, 일단 기초 판결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까지는 또 좋은데, 그러면은 이제 내가 잔금을 넣고 이전했는데 구청에 가서 자, 소유권을, 건축주 매입행위를 해달라. 그죠? 그러면은 이제 해주느냐. 그럼 유치권자가 주장할 때 이게 낙찰자가 그럼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유치권자한테는 이제, 그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에게 자, 그러고 유치권 거는 것은요, 건축이 완성됐을 때, 그게 이제 유치권이지, 중단된 거는 유치권 주장할 수가 없어요. 또 경매가 들어가서 그러면 완성됐다.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딱 경매 딱 풀어 이미김에 찍힐 때 그때 찍히기 하루 전날에 100%가 완성돼야 돼. 그게 유치권이지. 중간에 뭐 3분의 2 정도 공사됐다가 유치권 아닙니다. 공사대금의 유치권 아닙니다. 그거는 지가 뭐 도움을 받든지 하면 됩니다. 토지 부합물로 이제 흡수되기 때문에 낙찰가 오면 되고 유치권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봅니다. 거리가 멀다. 자, 여기 보면은 제3자에 가지는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건물 철거 청구권을 갖는 대지 소유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다면 제3자에 가지는 건물에 관한 유치권. 공사업자는 옛날 도급이 있죠. 수급이니까 옛날에 소유자가 도급이 되죠. 도급인에 대해서 가지는 유치권으로 건물 철거 청구권을 가지는 대지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느냐? 없다. 막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1번을 보면요. 그럼 구청에 건축주 매입 행위를 해달할 때 해주느냐? 자, 구청에 그러면 낙찰받고 요거 내 소유권 매입 행위 해달라고 하면 해줄 거 아니에요? 이 중단대가 요거. 건축 후화서 있겠죠? 건축주가 있을 겁니다. 원래 건축 내갖고 착공 신고 내가 그 사람 거를 내가 건축 후화서를 건축주 매입행위 해달라고 하면 구청에서 당연히 일하겠죠. 그 건축주 옛날에 건축주한테 양도 뭐 성계를 받아오시든지 인간을 다 붙여서 매입행위를 같이 신청해라. 그 사람 빠지고 당신이 바꾼 걸로.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돈 주고도 해야 될 거다. 가서 돈을 뭐 몇 억 줘야 되겠죠. 그 사람 요구한 대로 줘야 될 건데, 그게 필요하느냐? 필요 없다. 매각 결정사고, 매각 대금 완납 서류와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에 관한 권리 관계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되는 여부, 이래가지고, 천안에 이런 게 쓰죠. 천안에 공사의 1921. 그때도 이제 싸움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변경을 받아냈습니다. 예. 자, 이겁니다. 천안의 사건은 지금 요런 거 여기 뭐 이쪽이야. 지하실 짓고 막 1층 이렇게 막 올라오다가 중단된 겁니다. 이게 보면 올라오다 중단됐는데 여기에 건축주 매입 변경을 해달라 이래 했더니 못 해주겠다 그죠? 못 해주겠다 그죠?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하실 막 만들고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는데. 통로 올라오고 막 이러는데 요거를 매입행위 해달라 했더니 보통 구청에서는 옛날에 건축주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편을 들라 하지 여러분 낙찰자 편을 안 들라 합니다. 그때 싸움 붙었는데 해주라. 자, 봅니다. 대법원 이게 2010도 296 판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수리 처분 취소. 자, 그 판상 보면요. 토지와 그 토지의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 경매 절차성이 확정된 매각허가 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되고 완납 서류 등이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에 관한 구건축법에 이게 서류가 되느냐? 적거 된다. 된다.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각 제외된 수목, 매각 제외된 짓다가 마른 건물, 이거는 누구 거냐?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제 맞지 않느냐? 그럼 유치권도 배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청에 가서 건축주를 4명이나 해달라. 자, 그럼 그것도 이런 게 있어요. 법조항에 보니까 7일 이내 하라. 그런 조항인데, 그거는 필수 요건 아닙니다. 판례를 보니까 필수 요건 아니고, 그거는 너가 법에서 이제 해놨는데, 빨리빨리 하라, 이런 이야기지. 그거를 7일 만에 안 왔다고 해서, 네가 한 달 보름 만에 왔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건 아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부분은 여러분 편을, 낙찰자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르는 사람은 보통 낙찰을 못 받고 막 도망가삐죠. 도망가삐는데 이런 좋은 조항이 있더라. 이해가시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자, 지금 10분 쉽니다. 자,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각 제외된 수목, 매각 제외된 짓다 마른 건물, 이것들이 여러분 것일 확률이 많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시해가지고 낙찰을 검토하자.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넘어갑니다.